지난 시간에 상대속도에 대해서 했어요. 상대속도. 설탕물로 이렇게 비율을 들어서 했을 거예요. 설탕물이 이렇게 한 그릇이 있다. 이게 물이 한 그릇인데 여기에 설탕을 넣었다 이거죠. 그렇죠? 네? 설탕을 넣었어요. 근데 설탕을 최대한 10스푼, 뭐 그램으로 치면 한 스푼당 한 2g이라고 써보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20g을 사실 넣을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20g이 다 녹아있으면은 완전 만땅으로 녹아있는 것이고 20g 안 녹아있으면은 가령 현재 뭐 조금 녹아있다. 그럼 얼마예요? 4g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대한 녹일 수 있는 것에 비해서 4g, 10스푼 중에서 2스푼 분량 밖에 안 되어있으면 최대 능력치에 비해 20%만 녹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네, 그러한 개념이 상대속도가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만땅으로 녹일 수 있는, 만땅으로 이 물 한 그릇에, 이건 이제 부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기 1立方미터당 최대한 고화 상태에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킬로그램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포함되어 있는 공기 중에 공기 1立方미터 중에 수증기 킬로그램수. 그러니까 이게 설탕물과 약간 어때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 이제 물을 공기로 생각하고요. 녹아있는 설탕을 뭘로? 설탕 그램수를 수증기 그램수로 생각하시면은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물 한 그릇이다 그러면 공기 1立方미터다 이렇게 부피로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상시의 상태 방정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분압을 측정한 것을 서로 올려서 이게 계산을 하면은 상대속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나온다 그랬어요. 요 유도되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것을 좀 동영상을 어때요? 다시 복습을 해봐야 돼요. 유도 과정을 자꾸 많이 반복하는 건 좋지 않아요. 자세하게 어떻게 식이 유도가 됐는가 쭉 보고 결론이 눈에 빨리 들어와요. 그리고 결론을 이제 두 가지 방법이죠. 완전히 나는 밑바닥부터 이해를 해서 내가 스스로 유도 공식 다 유도해 가면서 결론까지 완벽하게 남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유도식을 다 과정을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결론이 중요하다. 하지만 조금 미심적인 게 있으니까 유도가 어떻게 되는가도 하면 참고만 할 뿐이지 굳이 몰라도 결론만 알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 날 때 어때요? 유도되는 과정을 왜 그렇게 이 식이 완성이 됐는가를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예요. 훨씬 암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를 제가 미리 써놨어요. 이제 습공기 선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모양인데, 그래프는 이렇게 평면을 4등분을 하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 평면을 4조각으로 쪼갰다고 해서 4분면 그렇게 말해요. 분할했다. 4개로 분할했다. 평면을 그래서 4분면이라고 하고 첫 번째 4분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분면 이렇게 부릅니다. 숫자 붙여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대부분 그래프 선으로 그려진 것은 어디를 주로 활용하냐면은 첫 번째 1, 4분면을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냉동공학에서 나오는 뭐 PV 선도 같은 것도 여기에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4등분한 것인데 사실 그 중에서 뭐야? 1, 4분면을 활용해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동 원리를 선도 보면은 pH 선도 그래서 이렇게 그렸죠. 예, 이런 모양 자체도 사실 뭐예요? 이렇게 4등분 된 것 중에 첫 번째 땅덩어리 구역에다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다 1, 4분면을 사용해요. 그런데 공기 상태를 나타내는 공기 상태를 표현하는 습공기 선도는 일반적으로 이쪽에 2, 4분면을 주로 사용해서 그린다라고 한번 잠깐 제가 공교과 기초 설명할 때 습공기 선도가 이런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그 그래프입니다. 습공기 선도는 중요한 거는 이제 보면은 밑에는 온도를 표시하고요. 온도. 그 다음에 여기 수직에는 뭘 표시하냐면
절대 습도를 표시해요. 절대 습도를 표시하고 그 절대 습도의 연장선을 하나 더해서 이것과 나란히 평행되게 수직선을 하나 더 보조로 끄어요. 보조로 끄어놓고 이걸 끄어진 게 있고 안 끄어져 있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끄어지면 더 정확합니다. 이 겉에 숫자를 써서 나타내는 걸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수증기의 부분적인 압력을 측정을 해서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이 구역을 다 활용해서 다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아서 폼선을 막아서 또 땅덩어리 내에다 주어버리고요. 이것과 거의 평행되게 이렇게 꼬부라진 포물선을 계속해서요 묶고 간격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상대 습도를 나타내요. 상대 습도를 나타내고 상대 습도가 이 영역을 딱 가로지르는 이 땅덩어리에 대해서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경계선을 그어놓은 이 선이 100% 지점이에요. 100% 지점이고 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90%, 80%, 70%, 60%, 50%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이 땅덩어리 바깥에다가 이 공기가 지니고 있는 열량, 엔탈피를 별도로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해서 엔탈피 값을 읽으려면 이렇게 45도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미세하게 끄어져 있는데 이렇게 끄어져 있는데 어느 한 상태가 지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읽으면은 엔탈피를 알 수가 있고요. 숫자가 써져 있어요. 여기에가. 그 다음에 요렇게 읽으면은 여기가 숫자가 써져 있어요. 알겠죠? 그럼 뭔 숫자가 써져 있을까요? 상대 습도가 숫자가 써져 있고요. 알겠죠? 그리고 요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어서 보면 여기가 뭐가 써져 있어요? 온도가 써져 있어요. 숫자. 상태를 한번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은 여기가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절대값 표시되어 있고요. 요 건너뛰기를 해서 여기를 읽으면은 수직의 분압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지금 공기가 어떤 상태입니다 라고 딱 점을 찍어 놓으면 이쪽으로 있고 여기로 있고 밑으로 있고 오른쪽으로 있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공기가 어떤 상태인지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읽는 위치 순서만 잘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공기를 제가 노점온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공기를 식힌다면 가습이나 뭐가 없이 감색이 없이 공기를 식힌다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노점 온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스폰기 선도를 비교를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냐 공기가 그려보면요. 지금 현재 상태예요. 현재 상태인데 이 오른쪽으로 간다?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왜? 밑에서 보면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왜 안 그래요? 왼쪽으로 가면 온도가 어때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겠죠?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습도가 어때요? 올라가면 되겠죠? 밑으로 떨어지면 온도는 그대로죠. 온도는 그대로인데 습도가 어때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공기가 열받았다. 가열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왼쪽으로 하면은 공기가 식었다. 냉각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이게 가습기 틀어서 습기가 더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밑으로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돼요? 습기가 어쩌나요? 빠진 거죠? 이게 뭐야 이게? 감습이에요. 그래서 스폰기선도 변화는 이 네 개를 가지고 해요. 이 스폰기선도에서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류 속도 표현이 안 되고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풍속 표현이 안 돼요. 두 번째, 청정도 표현 안 돼요. 청정도 표현이 안 돼요. 얼마나 공기가 깨끗하고 먼지가 얼마나 들어있고 옆 사람이 낀 방구가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화포만 탄산가스가 포함되는가 이런 것은 없어요. 단지 무엇과 무엇의 관계만 나타내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되는 상태, 습공기 선도. 그래서 이 그래프를 습공기 선도라고 해요. 습공기 선도. 건조한 공기와 뭐가 혼합된 거? 수증기가 혼합돼서 습기가 있는 공기 상태의 온도, 열량, 엔탈피, 그 다음에 얼마나 수증기 양이 들었는지 이런 것 등을 표현해 줍니다.
아시겠죠? 네.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이거 보고? 이거 스폰기선도라고 스폰기. 그래서 스폰기선도에서 이거 이제 저 문제는 어차피 바로 풀어드릴 겁니다. 응용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열, 이쪽으로 뭐요? 냉각. 이렇게 하면 뭐요? 가스. 이렇게 떨어지면 뭐요? 감습인데요. 요것이 이제 있죠. 요 사이길로 가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가열도 되고 가습도 되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열, 가습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네, 온도는 떨어지는데 습도만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 뭐예요? 냉각, 가습 이렇게 되죠. 이쪽으로 떨어지면 냉각하면서 감습이 돼요. 에어컨을 틀면 이렇게 돼요. 냉각하면서 습도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공기 상태가 변화가요. 이쪽으로 되면 온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뭐예요? 감습이 돼요. 그래서 총 8개의 방향으로 홍살표가 변할 수가 있다. 공기가 변화한다. 공기가 상태가 변한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 공기가 상태가 변화한다? 정상이었는데 마시간 상태인가?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공기를 변화를 시킨다. 왜 변화시킬까? 1번 심심하니까, 2번 사용 목적에 맞게 알맞게 조절하려고. 몇 번이 정답? 2번이죠. 공기를 사용 목적에 맞게 알맞게 조절해주는 것을 공기조화라고 하고 그 기계를 공기조화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태가 변화한다는 것은 공기조화기가 있을 거예요. 이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삶고 데치고 자르고 해서 딱 데코레이팅 딱 해서 알겠죠? 네, 먹기 좋겠다. 사용 목적에 맞게. 어디에 따라? 실내에 따라. 이 공기가 통과해서 어떻게? 실내로 이렇게 홍보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기 조화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면서 가열되기도 하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냉각되기도 하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가스 감습이 되기도 합니다. 즉 온도 조절하고 습도 조절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표현은 이 그래프에는 표현은 안 되지만 여기에가 필터 같은 게 다 있어서 먼지도 걸러주고 공기청정도도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고요. 실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공기만 계속 집어넣으면 실내가 풍선처럼 되겠죠. 새 공기 넣고 조절된 새 공기 넣고 여기 뭐예요? 헌 거, 탁한 공기를 빨아들이죠. 그래 안 그래? 빨아들이겠죠? 요거 이제 환기라고 해요. 환기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고 일부분은 버려요. 빼기. 예? 아시겠죠? 버리고 나머지만 어때요? 일부분 다시 활용해요. 이유는 다 버리면 아까워. 이 버리는 양만큼 외부에서 공기를 다시 빨아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 공기를 새로 들여오는 이유는, 이제 배기하는 이유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숨을 많이 쉬어서 산소가 달아졌으니까 새로운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공기는 어차피 먼지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입구에서부터 어떻게? 필터를 다 걸러서 깨끗하게 먼지 걸러주고, 그 다음에 분수처럼 뿜어서 공기 씻어주면 세정기 통과하고. 왜 통과하는? 비 온 뒤에 하늘이 깨끗하죠. 먼지가 다 씻어 내려져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먼지 씻는 작업이에요. 더 깨끗하게. 그래서 공기를 씻어준다. 세정기, 씻을 세자, 맑은 천자를 써서 세정기라고 그래요. 에어워셔 이렇게 말해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 이제 공기를 본격적으로 가열도 하고 냉각도 하고 감습도 하고 가습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끝에 뭐가 붙어있느냐? 송풍기가 붙어가지고 어때요? 쫙 실내로 조절이 된 공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이제 통과할 때는 사람이 짱깨통에다 물 마르는 거 아니죠? 공기가 통과하는 통로가 있겠죠. 그게 이제 덕트라고 그러죠. 네? 덕트를 통해서 실내를 공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기가 변화했다? 변화 전. 여기가 변화 전이죠, 지금. 그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변화 후죠.
이거 변화 전. 여기는 뭐야? 변화 후. 한마디로 조절 후. 조절 후. 조절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공기 조화란 말이야. 여기 공기 조화기 내에서 조절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조절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습공기 선도로 그래프로 표시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습공기 선도에서 계산도 해보고 상태도 확인도 해보고. 그러니까 냉동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PV 선도를 그려보면 냉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압력이 올라갔는지 뜨거워졌는지 식었는지 열을 버렸는지 빨아들였는지 이게 다 나오잖아요. 압축기가 얼마큼 대간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소모 동력이 얼마나 되는지, 압축기가 얼마나 되는지 다 나오죠, 계산이. 그런 것처럼 이 공기 조화기 내에서 공기 어떤 변화를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습공기 선도로 그려서 살펴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습공기 선도의 일부분입니다. 이게 상대수도 지금 계산하는 부분이. 여기는 절대습도예요. X. 절대습도 기호가 X라고 그랬죠? 절대습도 기호가 X라고 그랬죠. 또 공감합니다. 들어가서 제가 강의를 해요. 여러분이 다 100% 알고 있으면은 제가 다 아시는 분 앞에서 채점 받는 기분이잖아요. X가 절대습도고, 그 다음에 그 보조선으로 짝 수직으로 똑같이 그것을 무엇을 나타낸다? 수증기 분압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지금 상태가 A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선들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상대도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상대도가 몇 %나 될까요?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포화 상태의 수증기 분압. 그러면 포화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열하거나 냉각하지 않고 여기서 가습을 하면 이게 가습이죠,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수분선은 위로 직선으로 올라가면 뭐가 된다고요? 가습이죠, 가습. 가습이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상태에 도달해요? 만땅 상태에 도달해요. 만땅. 그러니까 쫙 가습을 하면은 이게 만땅 상태. 여기까지 도달해서 이 선하고 맞물렸어. 그러면 이 선에 걸리면 다 뭐예요? 습도가 몇 %야? 100%. 포화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니까 이 상태의 수증기 분압을 읽어보려면은 여기점을 봅니다. 왜? 포화 상태의 수증기 분압.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의 수증기 분압은 바로 어때요? 바로 쭉 숫자를 읽으면 여기가 숫자가 써져 있을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현재 상태. 그러니까 계산기를 뚫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요 식으로 하면은 43.1 분의 22. 뭐예요? 22.9죠.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가 나오고. 몇 퍼센트가 바로 계산이 되겠죠. 네? 계산 결과가 얼마 나왔다고요? 53.13%. 약 53% 정도 이렇게 상대습도가 지금 유지되어 있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건 뭐냐면은 분모 분자를 올릴 때 이게 절대습도로 보면 안 돼요. 넘어서서 뭘 봐야 돼요? 수증기 분압 숫자를 읽어야 된다. 수증기 분압이. 그래프를 읽는 것을 주의 깊게 숫자를 다 찾아가면은 공조에서 계산하는 것은 쉬워요. 지난 시간에 상대습도 그냥 요 식이 유도되는 것만 했는데 실제로 요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제로 출제가 잘 되고 숫자도 안 바뀐 이 문제 형태가 자꾸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에서 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 보면 이런 문제 나오면 놓치기가 아깝죠? 그래, 안 그래요? 다짜고짜 모르지만 아무튼 요거 분에 요거 넣으면 된다더라. 예, 그렇게. 여기 아니고 이쪽이더라. 예, 그 모양만 잘 봐도 어때요? 한 문제는 풀 수가 있다. 먼저 이제 다시 개념부터. 절대습도 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대습도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제가 이게 설탕물을 일부러 안 지운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최대한 물 한 그릇 분량에 부피가 이 정도 되는 것에 20g 넘길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만땅으로 녹아있지 않고 현재 4g, 2스푼 정도 녹아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대략 봐서 20% 정도 자기 최대 능력치 20% 정도 녹아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상대 습도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상대 습도. 근데 이제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인데 물 한 그릇이 가령 뭐 1리터라고 칩시다. 알겠죠? 네. 1리터. 그러면 요걸 무게로 하면 얼마예요? 1kg 나가겠죠? 그렇죠? 응? 네. 또는 질량은 뭐예요? 그냥 1kg를 맵자 띄고 똑같아요. 숫자는 지구상에서. 질량이 1kg짜리가 받는 지구에 당기는 힘, 공격의 크기, 그럼 중력가속도 곱해서 1kg F예요. 그냥. 뉴턴으로는 9.8뉴턴이겠지만 숫자가 똑같이 떨어져요. 자, 이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한다면 정말 깎아올 거예요. 물 1kg에 설탕이 4g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물 마시고 좀 달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내가 마셨던 물은 1kg 먹었어. 500g 먹었어. 물을. 근데 설탕이 4g 녹아 있구만. 이거 빨리 정신과가 돼요. 근데 왜 이런 것을 구하느냐 그 말이죠. 왜 이런 습도 이런 식으로 얼마큼 녹아 있다를 자기 최대에 비해서 한 20% 정도 되어 있다. 좀 더 설탕을 녹여도 되겠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물 한 그릇에 1리터 1kg인데 거기에 설탕이 한 4.35g 녹아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왜 표현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로봇으로 쳐보는 거예요. 로봇으로 쳐보는 거예요. 설탕을 넣는 건 사람이 녹이는 게 아니고 로봇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내려줘요. 그럼 달달하게 해봐. 그러면은 로봇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물 1kg당 현재 4g이 녹아있는데 앞으로 8g을 더 집어넣어봐. 그러면 정확하게 그람 수 딱에서 8g 딱 집어넣어. 이게 숫자화 되어 있으면은 정량화 되어 있으면은 로봇가 알아먹는 거죠. 네. 다른 말로 기계가 알아먹는 거죠. 기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누구 기계? 공기조화기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공기조화기 속에 뭐가 있냐면 가습기 있고 감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제거를 할지 또 얼마만큼 물을 몇 킬로그램, 즉 몇 리터를 증발을 시켜서 통과하는 공기에다 가습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은 기계에다 명령을 낼 때는 좀 고실고실하게 해봐. 그러면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공기가 얼마인데 거기에다 물 몇 리터를 증발을 시켜서 가습을 해봐 라고 하면은 물 그냥 투입된 대로 끓여서 어때요? 또는 쏴줘서 또는 증기로 이런 식으로 가습을 해서 분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습도를 절대 습도라고 한다. 절대 습도는 건조 공기 1kg당 포함인데 현재 수증기의 kg 수를 이렇게 내보는 거예요. 건조 공기 1kg당 현재 수증기가 포함된 것이 몇 kg랑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을 절대 습도라고 그러고 그때 다르겠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르겠죠? 네. 심지어 여름철에도 새벽 다르고 아침 다르고 한낮에 다르고 오후에 달라요. 각각 달라요. 하루 종일 습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일로 습도가 높은 건 뭐냐면 증발이 제일로 활발할 때 햇빛 질산행이 무지막지하게 쏠 때 12시, 2시, 3시 사이가 어때요? 제일로 습도가 높아. 그때가 제일 후텁지근하죠. 후텁지근하죠. 근데 밤 되면 어때요? 다시 습도가 좀 떨어져요. 습도가 낮아요. 지금 일기예보도 잘 보시고 여러분들 요즘에 핸드폰을 어플리케이션에서 날씨 일기예보 다 나오죠. 네. 시간대별로 3시간별로 다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온도 변화되는데 밑에 무엇도 변화가 돼요. 습도도 변화가 돼요. 한낮에 습도가 올라가 밤 되면 어땠죠? 낮아져요.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 중에도 변한다고 말이죠. 하루 중에도. 근데 이제 실내에서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습도를 얼마나 유지해라 그러면 온도도 거의 똑같이 습도도 거의 어때요? 똑같이 유지를 하는데 그때 유지를 하는 습도가 뭔 기준이냐면 절대 습도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 습도 기준. 상대 습도. 그때 온도는 유지해야 될 온도는 검온도 기준이에요. 검온도 몇 도 정도에다가 상대 습도가 몇 % 정도 유지가 되게끔 계속 유지하는 거.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냉방할 때는 26도씨 검온도에 상대 습도 50%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난방할 때는 20도씩 50%. 뭐 이제 집안 주택 같으면 2도 정도 더 올리고요. 22도 정도 올리고. 일반 사무실 기준 사무실 빌딩 기준으로 많이 해요. 집에 있는 거, 집에서 여러분들 공조 신경 쓰고 오세요? 집에 공조기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집에서 이제 공조를 한다면은 남편들이 아내하고 얼마나 잘 공조가 이루어지느냐. 네. 즉, 나이가 들어서도 쫓겨나지 않게 하려면 뭐예요? 평상시 설거지. 이 3종 세트 있잖아요. 설거지하고, 가방 잘하고, 그 다음에 빨래 잘 깨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하면은 와이프가 나갈 때 절대 물어보지 않기. 어디 나갈 때. 태클거리지 않기.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어디 나가오면은 이제 나중에 나이들이 힘없을 때 어때요? 맞아요. 네, 쫓겨나고. 네, 그 말씀이 맞아요. 자, 건동기 1kg당 현재 포함된 수증기 kg 수예요. 네, kg 수. 그러니까 이게 좀 구하기가 조금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호를 써가지고 해봐요. 글자가 많이 써져 있으면은, 예? 글자가 많이 써져 있으면은 좀 혼동이 돼요. 먼저 중량이라는 기호를 한번 봐요. 중량 기호를 뭘로? 바로 G로 나타내봐요. G.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피 V로 한번 해보자고. 여기 이제 기호 1람표 해가지고 쭉 해서 기호로 바꿔서 써보자고요. 그 다음에 포화 상태다. 예를 들면 뭐 포화 뭐 그런 뭐라고 했어요? 기호를 S 짝하게 붙인다고 그랬죠? 네. 포화가 아니고 실제 스펀지 상태, 다른 말하면 이제 수증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 여러분 뭘로? 웨트 그래서 W자 이렇게 써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건조한 공기는 에어, 그래서 A자를 써보자. A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온도 뭐 나타낼 때 온도 뭐 T 이런 거 있죠? 온도, T. 그 다음에 압력, 뭐 T, 프레저. 온도는 T를 쓰는 이유가 이제 이 T가 아니고요. 템퍼레이처. 템퍼레이처가 온도 뜻이에요. 템퍼레이처. 압력은 네, 프레저. 프레스 그럼 누르다 라는 뜻이고요. 프레저 그래서 T자. 템퍼레이처. 볼륨. 이건 볼륨이고요. 이렇게 해서 나타냅니다. A는요. S는 saturate. W는 wet. 그래서 기호로만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가 복잡하다. 어차피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어떠냐면은 지금 공기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건조 공기가 몇 킬로그램인지, 전체 수증기가 몇 킬로그램인지 일단 재보면은 나눠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가령 어디를 측정을 했더니 실내를 측정을 했더니 어거지를 측정했다고. 그랬더니 건조 공기가 총 모두 다 해서 뭐 한 2.5kg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게 수증기가 뭐 0.05kg이 들어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전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수증기 0.05 들어있는 게 봐요? 건조기 2.5 해보면 1kg 나오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나눠보면. 왜 그러냐고요? 건조기 1kg당 얼마나 들어있는가가 테스트이죠? 네. 그러니까 건조공기 2.5kg인데 얼마? 0.05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건조공기 1kg 당이면은 얼마냐? X죠. 그래요, 안 그래요? 비례식으로 만든 거죠. 요렇게 곱하면은 같죠? 네. X자로 곱하면. 그러면은 X자로 곱하면 같으니까 요건 요거 곱하니까 얼마예요? 2.5 X는 요건 요것이죠? 0.05 곱하기 뭐야? 1이잖아요. 2.5 옮겨보면 물음표 나오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대스도는 얼마예요? 나누기로 옮겨야겠죠? 네. 2.5분의 뭐야? 0.05죠. 곱하기 1을 흔한 말하죠. 이게 식 모양이 뭐예요?
건조 공기 킬로그램 수분에 수증기 킬로그램 수 올려서 바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기호를 나타내면 이렇게 한다. 건조 공기 전체 중량인데 건조 공기 GA분의 예? 수증기 중량이 기호가 뭐라고 했어요? G. 근데 수증기 뭐라고 했어요? W. 이렇게 올려보는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상체 상태 방정식에 등장했던 것들을 도입을 해서 본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 공기는 꼭 이것은 꼭 암기하고 있습니다. 건조 공기나 성분이 수증기나 이거 합하면 어차피 합하면은 습공기 되죠. 네. 이게 습공기죠. 네. 근데요, 이 세 개가 플러스 자시고 빼시고 할 것도 없이 아예 똑같은 것이 있어. 이게 뭐냐? 건조 공기 부피는 수증기 부피하고 같고 습공기 부피하고 같아. 맞죠? 네. 또 하나, 건조 공기 온도는 수증기 온도하고 같고 습공기 온도하고 같고. 왜? 이미 지금 섞어져 있잖아요. 네. 섞어져 있고 실내의 건조 공기가 이만큼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면 수증기 성분도 다 돼요. 분산돼가지고 다 거기에 틈틈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공기가 고체 덩어리처럼 아예 딱딱 분자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사이가 전혀 공간이 없다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기체는 기체 알갱이 분자하고 분자 사이가 지구하고 발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 사이에 뭐 다른 거 쑤셔 박아도 똑같아요. 부피는 안 변해. 그러나 뭔 달라요? 그 부피에다가 이것저것 쑤셔 박았으니까 깍깍할 거 아니에요? 압력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무게도 어때요? 증가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피는 어때요? 같다. 그리고 섞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는 어때요? 건조 공기 온도나 수증기 성분의 온도는 어때요? 지금 같은 거죠. 그리고 그걸 온도기를 여러분이 이제 기상청에서 재가지고 일개로 발표하는데 그 온도가 뭐예요? 실제 공기 온도 아닙니까? 습공기 온도죠? 수증기가 섞여 있는 이게 습공기 온도나 건조 공기 온도나 수증기 온도나 다 뭐예요?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피, 온도 이건 같다. 이건 꼭 명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는이라고 써진 식에 위아래 같은 걸로 나누거나 같은 걸로 곱하거나 해도 어쩐다고? 똑같다 그랬죠? 분수에서 보면 위아래 어때요? 같은 거 있으면 약분도 하고요. 네. 위아래 통분을 하기 위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같은 걸 숫자로 어때요? 곱해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죠? 네. 그럼 똑같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4분의 2가 있는데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해도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위에서 나누기 2하고 밑에도 나누기 하면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수에서 이렇게 분수된 식이 위아래 같은 걸로 나누거나 곱하거나 해도 결과가 어쩐다고? 똑같다. 같은 걸로 그래서 제가 같은 숫자로 이야기하고 같은 걸로 즉 부피로 온도로 나누거나 곱하거나 해도 어쩐다고? 똑같다. 식이 똑같다. 그래서 변형을 해서 건조공기 1kg 건조공기 참 말이 쉽지. 실내에 있는 여러분들 숙제를 낼 테니까 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실내에 건조한 공기 성분이 몇 킬로그램인지 측정해 오세요. 내가 자격증 드릴게요. 측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여기에 흩어져 있는 수증기가 몇 킬로그램인지 재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자격증 드릴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피부에 공기가 지금 수증기 한 0.45g 이게 섞어져 있구만. 그럼 빨리 정신과 가야 된다고 그랬죠? 피부가 민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정신과 가야 돼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한 측정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압력계를 재보는 거, 온도계를 재보는 거, 가로, 세로, 높이하고 부피 재보는 거 좀 쉬운 측정 값으로 어때요? 얼른 계산해보기 좋게끔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형을 할 때에 저기다가 넣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식이 뭐냐? 이미 알고 있는 식을 사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식. 누구나가 해도 지구상에서는 절대 안 변하는 식. 그리고 기체 계산이기 때문에 기체에서만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위아래 대입하면은 뭔가 새로운 형태의 식이 나오지 않을까. 좀 더 측정기로 쉽게 측정하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체 상태 방정식을 도입을 합니다.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올지 모르죠? 얼마 나올지 나오면 모르면 뭐예요? 미국 사람은
X. 대한민국은 거시기예요. X예요. 그래서 절대수다 기호가 뭐라고요? 기호가 X다. 기호가 X. 단위는 요거 단위는 이거예요. 킬로그램. 알겠죠? 근데 위아래 킬로그램이 같으니까 밑에는 두 번째라서 다시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킬로그램 킬로그램. 알겠죠? 위아래 킬로그램이 같이 써놔버리면 수직인지 건조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밑에만 다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